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논한마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김종전 문체부 차관에게 소개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맹세코 모른다던 최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연결했다는 내용인데요. 김 전 실장과 최순실 씨의 커넥션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형마 편의를 도와주는 체육계 커넥션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최순실 씨 커넥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이대 면접위원들이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깎았다고 합니다. 8개 과목 수업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출석으로 인정하기도 했고 대리시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한 학생을 위해 대학 전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최순실 비선 라인에 득을 보려 한 것 아닐까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 씨가 자신을 질투했고 최 씨를 간신히 비유하는 듯한 얘기도 했는데요. 구중궁궐의 주도권을 놓고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가 암투를 벌인 듯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윤혜 씨는 전체의 국정농단이 벌어질 것을 미리 짐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인터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네 분의 정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여명남 뉴시스 정치부장,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허성무 세미래 정책연구소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수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김기춘 실장의 소개를 받아서 간 자리에 가보니 최순실 씨가 있더라. 이게 검찰 진술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순실 씨 이름만 나오면 전혀 맹세코 모른다고 하던 김기춘 실장의 발언이 이렇게 도마에 오른 셈입니다. 물론 지금 이 김종 차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기춘 실장은 나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검찰 진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결국 왕 실장과 최순실 씨 간의 커넥션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자, 소정수 국장이 아마 좀 먼저 한번 지금 이게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오늘 검찰 쪽에서 일부 그런 진술이 나온 정황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에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는 뭐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번 최순실 사태 전반을 또 마쿠에서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이 김기춘 실장이 70년대에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검사를 하면서 그 당시 중앙정부부에 파견돼서 핵심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네. 유신헌법을 기초하는 데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이른바 상청회라고 네. 정수장학회 출신들의 모임 그 회장도 지냈고, 굉장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전체 인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테크노크라트로서 역할을 이 김기춘 실장이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죠. 또 이번 비서실장 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기춘 실장이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몰랐느냐,
이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못하는 거죠. 몰랐을 그 리가 의아해 했죠. 없다. 예.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 어쨌든 김종 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뭔가 좀 김 실장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차관이 과거 국회에서 한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순실 그 씨 집 있잖아요. 거기에 집에 내가 1월부터 8월까지 예예예. 그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았고 실장 발령이 나자 삼청동 본관에 갔다 나온 거 외에 거기 간 일이 없어요. 난 거기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 씨를 본 일도 통한 일도 전혀 없어요. 그거는 하늘에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알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미르재단에 대한 건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 설립 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허가 단계에서도 전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상관없습니다. 김종 차관은 이 재단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모르쇠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전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전혀 모릅니다. 자, 최병훈 편집 전혀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이러니까 지금 아주 그 부인 강도가 셌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 김기춘 실장은 김종 차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종 차관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지금 강력히 또 반박하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종 차관이 사실 네.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했을 경우에 딱 저 말만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검찰이. 네. 자, 알게 된 경위 네. 갔더니 어떻더라. 네. 그러면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언제 어디에서 네. 전화로 받았는지 정황 설명을 다 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네. 그게 다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르고서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근데 본인이 하도 완강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수수께끼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거였구나 해서 이 수수께끼의 한 고리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아마 검찰도 지금까지 그 부분이 굉장히 미스터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김종 차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김기춘, 우병우, 이 최순실 일가 이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하나의 가족처럼 이렇게 움직였겠구나.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이 이제 이 마지막 연결고리 하나를 이렇게 땄으니까 점점 더 이 김종 차관이 한 말이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왜냐하면 지금도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는 부인해도 보통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맹세코란 하늘에 맹세한다는데 그 정도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사건을 푸는 저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 생각도요. 그동안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많이 난무했을 때 과연 우병우, 안종범 이 두 수석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까? 그럼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선에서 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오늘 김종 차관의 발언은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퍼즐이 이 최순실 게이트에 맞춥니다. 그 이제 김기춘 실장이 뒤에서 백업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은 오늘도 무슨 세상에 맹세코 모른다 최순실 씨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2006년도인가에 저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대표 시절에 독일을 갔었죠. 그때 이제 김기춘 실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갔었고 그때 이미 독일 교민 사회에서는 그 박 대통령이 독일에 오신 게 이제 정윤의 최순실 두 부부가 동행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기획을 했다. 교민 사회에서는 그게 이미 파다하게 알려졌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만난 적도 없다, 모른다 하는 걸 봐서는 글쎄요, 김기춘 실장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 공작 정치에 대해서는 좀 규제 같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딱 잡아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물론 이게 또 검찰 조사에서 더 드러나야 되겠지만 허 소장이 보기에 지금 김기춘 실장은 지금 우리가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녔던 차움병원에 일단 다녔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진료를 받은 건 아니다. 방문한 적은 있으나 진료받은 건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일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면역치료를 일본에서 받았지만 국내에서 차움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녔던 이 병원에 또 하나의 또 고리가 맺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이 병원 자체가 네. 이제 좀 노화 예방이라든지 피부 미용을 중심으로 하는 네, 네. 상업 병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 항목들이 전부 그 비보험, 비급여 품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실장님이 거길 가셨다면은 네. 병원 시찰하러 가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병원을 뭐 시찰할 목적도 없으시고 네. 그러면 틀림없이 본인의 그 증상과 관련해서 상담하거나 진료를 위해서 갔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뭐든지 말씀하실 때 단칼에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강력한 부인을 하는 거는 뭔가 오히려 그 뒤에 또 숨겨진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더 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안티에이징 하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노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늙지 않도록 하는 네,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그런 데인데 사실은 저 안티에이징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를 저는 가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 저희 월간조선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고하시는 분이 저 안티에이징 클리닉을 해요. 네. 차움보다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성공을 하니까 네. 차움에서 사실은 그 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한번 와서 구경이나 해봐라. 네. 그야말로 정말 방문을 해서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정치부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보니까 가서 그래서 아는 분을 몇 사람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원래 유명하신 분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되게 다니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네.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이 처음을 진료 없이 방문만 했다. 지금 얘기하면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거기를 뭐하러 그렇게 네. 또 그러겠습니까? 네. 저 병원에 뭐 하는 곳인지 뻔한 곳인데 그렇다면 저것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해명을 하셔서 네. 저희로 하여금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보면은 검사하고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내고 그렇죠. 법사위원장 지내고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정통한 네. 사람이고 네. 굉장히 이제 한국의 어떤 관료 중에서도 이른바 기능주의적인 관료로서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네. 그런 사람으로 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앞에서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는 네. 모든 부분에서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늘의 맹세코 아니다. 이렇게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뭔가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 이 뭐 대응하는 방법이나 전체 국정 운영의 방법이나 이건 야당에서는 계속 막후에 김기춘 실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런 분이 또 막후에서 총괄 기획을 한다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 정, 청 곳곳에 최순실 라인, 십상시들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공직사회와 공기업, 금융계, 심지어 대기업에까지 뻗어있는 그런 암적 존재들을 어떻게 민정수석이 처리한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종 차관은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종 차관의 형제가 일식집을 하는데 그 일식집에 김기춘 실장이 단골이었고 김종 차관의 부친하고 김기춘 실장하고 오랜 친분이 있어요. 이런 연으로 차관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허 소장, 아마 김기춘 실장이 과거에 이제 KBO 총재를 할 때 아마 지금 김종 차관이 그때 프로야구 이쪽 구단란 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뭐 좀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김종 차관이 이런 최순실 씨의 이 문화체육계 이쪽에 뭔가를 많이 징검다리를 놔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하는데 이 게이트에 보면은 뭐 국정 전반에 다 네. 인사 개입이라든지 이권 개입이 들어있지만 네.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네. 좀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산자부라든지 미가부에 네. 어떤 국책 사업을 수행하게 되려면은 뭐 일정 정도의 연구소 자격이 갖추어진 네. 기관 이는 아주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 예산을 빼먹고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또 광고를 빼가고 이런 이제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김종 차관과의 구현부터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차관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럼 그 이전에 윤인용 장관일 때 문체부를 통제를 해보려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유 장관이 굉장히 뻣뻣한 분이고 관료로서의 자기 지도가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후임자도 없는데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사실은 7대를 다 청산을 해서 7대를 단체로 내보내는 그런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와 소통이 되는 사람들로 정리해 간 것이 아닌가. 그게 핵심 멤버가 김종 차관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본다면은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KBO 총재를 95년, 96년 이때 했거든요. 한 1년 정도 했어요. 예, 그 정도 했는데 김종 차관이 이제 그 전에 91년부터 94년 정도까지 한 프로야구 구단의 홍보과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는 그런 관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좀 주목되는 것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 차관을 그때 이제 유진용 장관이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종 차관이 내 뒤에는 김기춘 실장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유 전 장관이 주장을 할 정도면 김종 차관과 김기춘 실장 사이에는 뭔가 좀 확실히 끈이 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일식집을 했는데 단골이고 집안에 뭐 2년까지 김종 전 차관의 뭐 아버지가 뭐 김기춘 전 실장하고 뭐 잘 알고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프로야구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산 베어스죠. 두산 베어스 기획 홍보과장을 94년 12월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김기춘 전 실장은 KBO 총재를 95년 2월부터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시작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연결고리는 아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서로 다른 기간에 오비베어스와 KBO 총재를 다른 기간에 했기 때문에 만날 기회 그거로는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저 김기춘 실장은 일단 스포츠에 대해서는 거의 무례한 비슷한 상태로 이제 KBO 총재를 하죠. 근데 저 김종 차관이 이 홍보과장 끝내고서도 이제 수원대 체육과 교수로 갑니다. 또 이분이 굉장히 마당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은 얽혀 있으니까. 스포츠 학회 이사도 하고 무슨 후보학회 이사도 그래서 아마 그 스포츠 홍보 활동을 하면서 아마 이 전 바로 직전에 이제 두산의 홍보과장을 했으니까 이 특히 스포츠의 문외한이 이제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그분의 얘기도 자본위원 비슷하게 충분히 이제 전에 들었을 수도 있다. 또 뭐 안민석 의원 말대로 정말 또 다른 사적인이었다면 더더욱 귀 기울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을 수 있다 이렇게 유추. 어쨌든 또 그 고리에 최순실 씨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게이트에 몇 가지 이제 풀리지 않는 퍼즐이 지금 맞춰지는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자, 이번 2013년 7월에 화제가 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지였습니다. 저도에 다녀왔던 사진입니다. 일부 사진들은 언론에 공개가 됐고 조금 그때 당시 이게 문제에 대한 공개가 안 된 사진은 최순실 씨 태블릿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김기춘 실장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온 8월 초에 바로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직전에 허태열 비서실장이 갑자기 경질이 되고 바로 김기춘 실장이 임명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왕 실장 시대가 열리는 건데 아마 시중에는 이렇게 얘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 최순실 씨도 있었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냥 저 사진이 그냥 단순히 태블릿 PC로 최순실 쪽에 그냥 보냈다는 것만 있는데 실제로 있었다는 소문도 지금 도는 게 사실이거든요. 휴가지에 같이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군인 휴양시설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정확한 명칭이 해군 휴양시설인데 저기에는 그 대통령 별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오실 수가 있고 시로 그다음에 군 고위직들이 오면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영관급 이하의 군민들은 또 별도 시설이 또 있습니다. 저기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갔을 때 그 휴가 오시는 대통령들이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지역의 관료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휴가 가실 때 충분히 데리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 저도 저 대통령 휴가 중에 한번 호출을 당해서
저도에 들어가 본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분이 가셨다면 네. 간 이분이 저런 식으로 이후에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런 비서실장 교체에까지 관여가 되고 또 그런 정보들이 자기 개인 태블릿 PC에 들어와 있고 네. 이런 사적 관계가 공적인데 너무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참 공교롭게도 이 휴가를 끝내고 대대적인 비서실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실제 네. 그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그 PC 안에 보면 네. 김기춘 실장을 임명하기 하루 전인가요? 네. 그때 김기춘 실장에 관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인사 파일 내용 같은 인사 파일이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허태열 실장을 김기춘 실장으로 바꾸려고 한 거를 최순실 씨가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높다고 얘기밖에 안 볼 들려요. 수밖에 자기 없죠. 네. 좀 미리 받아봤으니까. 근데 네. 그걸 누구한테 받아봤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김기춘 실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네. 이미 최순실 씨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듯이 결국은 김기춘 실장 임명도 최순실 씨 작품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 김기춘, 최순실 이 연결고리에다가 네. 김기춘 실장 임명하는 사실을 미리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네. 그 여러 가지가 그러면 결국은 그 어쩌고 하나의 패밀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도 때 휴가 때도 네. 결국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을 올린 거 보면 최순실 씨 같이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거기서도 김기춘 실장의 임명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혹시 협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휴가 정도까지 얘기도 끝나자마자 할 수 있는 거죠. 비서실 개편이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비서실장 문제나 여러 가지 인사 개편 문제를 논의했을 그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저도에서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재밌는 게 조금 나온 것이 그 네. 저도에서 이제 박 대통령이 입은 옷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최순실 씨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옷을 입었다. 네. 그런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 네. 증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등등을 본다면 최순실 씨가 같이 갔을 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지고 네.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사진의 시기도 네. 그 언론에 릴리스되기 전에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그 시간 하루 전인가 이미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것으로 네. 지난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간적인 것을 봐도 직접 갔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당시 허태열 전 실장이 한 6개월 정도 재임하고 결국 이제 물러나게 그렇죠. 됐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 첫 비서실장이 네. 특별한 어떤 뭐 잘못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6개월 만에 자리 물러났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무슨 인사 문제에 허태열 실장이 뭐 과도하게 개입했다 뭐 그런 설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허 실장이 혹시 무슨 좀 욕심을 좀 부리셨나 저희들은 이제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니 결국은 저 최순실 그 일파들이 네.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비서실장에 넣기 위해서 허태열 실장을 희생양을 삼은 것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참 이와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언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2년 전에 우리가 흔히 정윤회 문건이라는 걸 보도했던 세계일보가 당시에 미처 보도하지 못했던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한번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최순실 씨에 대한 대목들을 일체 보도할 수가 없었다. 근데 문제 보고서에는 최순실 씨가 권력 서열 1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를 검찰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그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해서 그동안 검찰이 추적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장시호 씨가 긴급 체포가 됐다는 검찰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호 소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세계일보 좀 공식적으로 정윤회 씨 문건에 대한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최순실 문제는 뺐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래, 그때 당시에 뭐, 신문 보도도 뭐, 그때 뭐, 세계일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 이제 수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문건의 내용이 그 십상시 비서실세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네. 수사 방향이 문건 유출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던 것 자체가 이게 권력의 성격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최순실에 관한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네. 누군가는 이걸 막으려 했을 거고, 그렇죠. 덮으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청와대 주변이나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왔던 이야기가 저녁에 가서 대통령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최순실 씨가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사람 유일하다.
말벗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네. 뭐 물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제대로 알려지고 제대로 조사가 됐더라면 오늘의 이렇게 엄청난 그 국정농단 또 헌법질서 파괴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거대한 어떤 세력과 흐름들이 그걸 차단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세계일보가 당시에 이제 그 사실은 정윤회 문건 외에 정말 한 무더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속 보도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세계일보가 그걸 못했죠. 아마도 이건 이제 제 추정컨대 세계일보가 그 한참 뒤에 사실은 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계일보가 그 통일교 그룹 거잖아요. 통일교 그룹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 저 보도가 나오고 세계일보가 많은 문건을 확보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세계일보 측에 내지는 그 이제 모 회사, 그 그룹 측에 그 모종의 압박을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그 추가 보도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보도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제가 사실은 그 세계일보 기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문건들이. 많은데 못 쓰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기자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룹 측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게 이제 3가지 버전으로 나온 건데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박 대통령 측근의 동향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언론 보도 특히 동향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중 여론을 모아놓은 이렇게 3가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권력서열 1위가 최순실 이미 박덕천 경쟁했던 그 내용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나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가 이미 별거 중이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딸과 함께 강남에 살고 있다. 등등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저런 부분들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좀 저런 부분들이 공개됐다면 빨리 여러 가지 이런 바로잡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세계일보도 세무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보도 때문에. 지난번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 보도 이후에 지금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시사저널 같은 끝났죠. 끝났습니까? 시사저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떤 이 언론의 하나의 재갈을 물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또 동원한 이런 부분들도 참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김종 차관의 진술이 나오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검찰이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또 검찰의 포토라인에 김기춘 실장이 설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신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개입과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들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 있나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실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 있으십니까? 지금 2년 전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딱 2년 만에 지금 무더기로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좀 주인공만 바뀌고 똑같아졌는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보면 가장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렸던 정윤회 씨였습니다. 이 정윤회 씨가 최근에 한 월간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시간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격정 토로를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많이 자제한 듯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할 말은 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크게 4가지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신과 간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영남 부장. 갑자기 충신과 간신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충신이고 간신은 최순실 씨다. 뭐 이런 뉘앙스도 들렸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때는 그 제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은 결국 사실은 이 정윤회 씨는 정상적인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일 때 비서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조직에 있던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곳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네. 네. 최순실 씨는 아예 그냥 비선으로 안 보이는 네. 곳에 있었던 네.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해도 어떤 시스템상으로 일 처리를 하는데 네. 자기가 사라지고 나니까 최순실 네. 씨는 완전히 뭐 공조직에 나서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네. 뒤에서 한마디로 마구 다 뭐 일을 처리를 했다. 네. 그걸 갖다가 아마 지적한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있었으면은 공적의 어떤 시스템을 앞세워서 무슨 뭐 부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한 걸 막는다든지 네. 아니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접근하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결국 자기가 전 와이프 최순실 씨한테 밀려나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 그거를 저렇게 충신대 간신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 처리를 아주 잘했는데 이제 전 처가 일 처리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네. 약간 이제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구조상 불가능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이제 보좌를 했고, 공적 직함을 가지고 그렇죠. 이 네. 최순실 씨는 사적인 영역을 다 보조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공적인 영역이 자기가 빠지고 나니까 이 사적인 영역만 하던 사람이 공적인 영역까지도 손을 뻗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 붕괴 사태를 맞았다.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예. 정윤회 씨가 하고자 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 만약에 본인이 공적인 영역을 계속 챙기고 있었다면 네.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지 않고 만약 챙기고 있었다면 네. 이쪽까지 그 최순실 씨가 이른바 손을 뻗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마 성격으로 봤을 때도요. 네. 그 정윤회 씨는 이제 국회에 있고 미래연합 비서실장으로 있을 그렇죠. 때 이럴 때 저도 많이 만나본 사람인데 이 성격으로 봤을 때 제가 유축컨대 최순실 씨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디 가든 갑질하고 성격이 네, 이렇게 네. 뭐랄까요. 좋게 보면 화통한 거고 나쁘게 네. 보면 뭐 온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격인 반면 일을 막 벌려가는 이런 스타일이죠. 근데 정윤회 씨는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네. 차분하고 치밀하고 좀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가 있었다면 이렇게 얼토당토 않게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과거에도 네. 본다면 그 건 서로 성격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부부간에도 다퉜다는 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보면, 네. 그 정윤회 씨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만나보면 저는 이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흔히 크레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기가 자기 말을 많이 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하고 스타일이 상당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뭘 항상 이렇게 신중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견해를 잘 밝히지 네, 않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죠. 비서들의 왜 공통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형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크레물린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와 전혀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네. 자,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을 모시는데 이제 최순실 씨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견이 있었던 게 이혼 사유가 아니냐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긴 있었다. 이제 그분을 보자는 스타일 많이 달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성격도 다르고 또 공적 영역에서 같이 일을 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근본적인 이혼 사유는 제가 볼 때는 권력 투쟁입니다. 권력 투쟁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권력 투쟁이니까 원래 권력이라는 게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못하고 형제 간에도 나누지 못하지만 이번에 부부 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걸 한번 다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인사라든지 어떤 일에 개입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최순실 씨는 정윤회 씨보다 대통령과 더 오랫동안 밀착돼 있고 또 같은 여성으로서 또 흔히 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투쟁 속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가. 그 밀려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혼으로까지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채널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그 정윤회 씨 아버지를 인터뷰한 게 채널에 보다가 보네. 거기에서 보면 그 정윤회 씨 아버지가 며느리가 정윤회 씨가 대통령 바꿔주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남편을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좌라고 사실은 채용시킨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객전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밀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제치고 더 박근혜 대통령 가까워지냐. 아마 그런 데서 두 부부 사이에 좀 트러블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결국 그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키워드가 나를 질투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을 보고 최순실 씨가 질투했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다.
초창기 때부터 거기에 몸담고 있을 때는 뭐 하여튼 나를 좀 질투하긴 했다. 상당히 좀 이게 직설적인 표현인데 이와 관련된 주변 당사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정윤회가 와서 대통령하고 이제 멀어지게끔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뭐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비행기만 타고 뭐 그냥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는 결국은 주변에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겠죠. 그런 말씀을 대통령께 전달하신 분이 그러면 최순실 씨? 그러니까 아니 애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용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데 자, 소정숙장, 네. 질투를 했을 것이다. 이게 아까 허 소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구중궁궐의 암투, 뭐 권력투쟁, 질투를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권력이라는 건 뭐 우리가 역사상에서 보지만 형제 간에도 심지어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권력 네. 아닙니까? 과거에 네. 본다면 뭐 그 권력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죽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역사상에. 네. 이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95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98년 그 달성에서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그렇죠. 이후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인연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네. 사실 같이 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윤회 씨가 나름대로 어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좀 얻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정윤회 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윤회 씨는 그건 아니고 A 다시 B 아니면 B 쪽으로 가야 돼.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의 서로 의견 좀 충돌이 있었지 않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최순실 씨가 더 이상 본인이 보기에는 이 두고 볼 수 없는 이 권력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을 가운데 놓은 줄다리기가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들 시기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됐고 결국 그래서 지난 2014년에 이혼하는 데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았나. 네. 됩니다. 또 하나 유추를 해보면 네.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영역이 또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네. 이 사적인 영역은 최순실 씨가 맡았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더 당대표가 되고 이 정치적 위상이 커지면서 이 영역이 아마 충돌하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 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자기 얼굴을 내놓고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대표 비서실장은 이제 미래연합대고 네. 이제 그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영역을 다 지금 간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영역이 축소가 됐겠죠. 네. 공적인 영역까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는 야, 이러다가 나는 결국 내 남편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별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더 가까우니까 자꾸 견제를 하기 시작한 게 발단이 아니에요. 자, 2년 전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정윤회 씨가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은 누가 했는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게 박지만 씨하고 좀 그쪽 그룹과 싸웠던 것 아닌가. 원래 좀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 최순실 씨 주변과도 알력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론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정윤회 씨가 엄청난 불장난을 한 사람,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도 그거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단순히 정윤회와 최순실의 싸움만이 아니라 그 정윤회 씨 그때 발언을 보면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까지 밝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정윤회 최순실의 싸움 같이 이제 보지만 사실은 최순실이 정윤회 씨가 너무 박 대통령에 가까워지고 또 활동량이 커지니까 혹시 이랬을 수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이나 안정범 수석이나 또는 문고리 3인방까지 그 측근 세력들을 갖다가 다 일으켜 세워서 지금 정윤회가 너무 커진다. 이거 우리가 재단해야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윤회를 몰아세웠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왜 그러냐면 정윤회 씨가 엄청난 불장난 사람 이건 뭐 우리가 최순실 씨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
이거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위시한 그 청와대 어떤 핵심 그룹들 그 부분을 최순실이 연결해서 정윤회를 몰아낸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하는 스타일을 보면요. 네. 그 정윤회 실장 그때 뭐 다 실장이라고 불렀죠. 보좌관이라고 안 부르고. 그랬을 때도 보면 그 3인방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충남 네. 보좌관까지 그렇죠. 하면 이제 4인방인데 그때도 본다면 제가 예를 들면 인터뷰 요청을 한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정호성 비서관과 상의하세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딱딱 정윤회 실장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으로 이제 유추해서 지금 본다면 이 정윤회 씨는 모르겠습니다. 정윤회 씨도 이런 국정농단에 이제 개입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나름대로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이제 최순실 씨는 그런 거 자체를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옛날부터 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충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그분이라고 계속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이 없으므로 조사받는 것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요즘에 비밀이 어디 있겠냐. 결과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시면 된다. 참 이거 어찌 보면 상당히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미 뭐 거의 이제는 공개가 다 되다시피 다 공개된 사실이고 이걸 뭐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대통령께서 2차 담화 발표하시면서 네. 검찰 수사 받겠다라고 또 본인 입으로 말씀도 하셨고 네. 결국은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자기 소회를 내놓은 것인데 네. 이제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분이라는 표현이 존중의 뜻도 있지만 네. 되게 대통령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칭해 드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본인과의 특수한 관계 또 이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여성 대통령을 연약한 여성을 지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이분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금 이 표현에 네. 의아함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정윤회 씨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고 터질 것이라는 거 전반적으로 감을 잡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기억나죠? 2013년인가요? 왜 독도에 정윤회 씨가 갔지 않습니까? 네. CJ 임원하고 같이 갔죠. 그때 정윤회 씨가 자기 이름 안 쓰고 갔어요. 네. 가명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정윤회 씨가 그런 데에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고 그 자기를 왜냐면 드러냈을 경우에는 그렇잖아도 여기저기서 정윤회가 그렇죠. 실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판이니까 하다못해 그런데 배를 타거나 뭐 할 적에도 자기는 가명을 쓰고 또는 뭐 변장을 네, 하고 네, 뭐 이렇게 네. 하고 다니는데 최순실 씨는 그렇지 않고 내놓고 다녔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거에 섬에서 별다리 뭐 논평할 일이 뭐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네. 그 정두원 의원의 발언이 지금 또 새삼 생각나는데. 복수전 얘기죠? 그렇죠. 네. 정윤회 씨의 복수전일 수도 있다. 그 얘기. 그때만 해도 아유, 정두원 의원께서 좀 말씀이 좀 많으신 분이니까 뭐 그냥 네. 한켠으로만 들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니까 정윤회 씨가 검찰에 가서 다 밝혀질 거다. 불장난에 출중한 것도 다 밝혀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네. 그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태블릿 PC가 내 거 아니다. 네. 그럼 소유권이 누구가 네, 있는 네. 거냐?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혹시 이게 정준혜 씨가 그 언론으로 이렇게 흘릴 것 아닌가 이런 그런 뭐 얘기까지 관측이 나왔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두원 의원이 말한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은 정말 정윤혜 씨가 2014년 검찰 출두할 때 한 말, 그다음 태블릿 PC의 유출, 그다음 그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최순실 씨의 증언, 그걸 다 합해 보면은 정윤혜 씨의 어떻게 발언이 약간 좀 맥락을 갖다가 축을 갖다 좀 갖고 있다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네. 있겠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게 웬 처음부터 처음에 이게 발단이 된 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부터 시작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 강제 모금 과정 모금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는 사실은 정윤회 씨와 무관하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거는 바로 미르재단 관계자들한테서 그렇죠. 나온 얘기 얘기예요. 나왔죠. 예. 이게 자기들도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겁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수석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 뭐 참
일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가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고영태 씨, 네. 서은택 씨, 최순실 씨, 저는 이 셋 가운데 이 깨지기 시작한 이 셋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그렇죠. 다 이게 데에서 궁돌림에서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죠. 상당한 네. 그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정윤회 씨의 복수국이다 하는 거는 조금 잘못 짚은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